김도형의 동학과학 2025 10장 직권의 변화와 영향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도형입니다. 자, 오늘은 제 10장 직권의 변화와 영향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각 판의 경계에 대하여, 우리가 판의 경계를 세 가지로 배울 겁니다. 각 판의 경계에 대하여 발달되는 지형과 그리고 지진, 화산 활동의 유무를 확실히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가장 중요하고요. 가장 마지막에 배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바로 판구조론입니다. 자, 판구조론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변동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변동대라고 하는 것은 지각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나와 있지만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배우셨을 겁니다. 자, 이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한다는 것은 결국은 판의 경계와 대체로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변동대라고 하는 것은 지진과 화산 활동 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변동대와 똑같이 쓸 수 있는 것이 지진대, 화산대, 그리고 또 조산대 등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진대, 화산대, 조산대는 모두 다 변동대와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 주요한 화산대와 지진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세 개가 있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가 환태평양 화산대 또는 지진대예요. 선생님이 이제는 지진대로 통일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환태평양 지진대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 있는 태평양을 정말로 이렇게 빙 둘러싸고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여기가 바로 환태평양 지진대고요. 자,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는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아프리카와 유럽 대륙을 이어서 여기 인도네시아 쪽, 호주 쪽을 이렇게 있는 것이 바로 알프스 히말라야 지진대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거 좀 지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리시기 때문에. 자, 한 가지가 바로 해령 지진대예요. 해령 지진대는 자, 이렇게 중앙대서양 해령을 가로지르는 해령 지진대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태평양 쪽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지진대가 존재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지금 잘 나와 있진 않지만 인도양 쪽에도 해령이 3개나 존재해요. 그래서 총 해령은 전 세계에 한 5개 정도가 된다. 중앙대서양 해령과 그리고 태평양과 남극을 잇는 해령과 그리고 인도양에 존재하는 3개의 해령 지진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크게 3가지 지진대가 있어요. 주요 지진대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판의 경계와 그리고 대륙의 위치와 바다의 위치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보면서 암기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 이야기했듯이 각각의 판의 경계에서 발달되는 지형이라고 했죠. 자, 이 지형과 관련된 용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열곡대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일단 열곡대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양쪽으로 판을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해야 돼요. 서로 멀어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각 판의 경계 중에서도 꽝 하고 부딪히는 경계가 있고요.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서로 멀어지는 경계에서 자, 여러분들 떡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랑말랑한 떡을 옆에서 찢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옆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찢어버리는 힘이 발생하면 또 이렇게 떡이 마치 이런 식으로 갈라질 겁니다. 자, 지형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아당기면 옆으로 이렇게 갈라져 버려가지고 움푹 들어가는 공간이 나오는데 바로 이곳을
열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열곡은 한 군데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넓기 때문에 열곡이 아주 줄지어 서 있겠죠. 바로 그것을 열곡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여기를 바로 열곡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열곡대라고 하는 것은 바로 판과 판이 벌어지는, 서로 멀어지는 또는 찢어지는 그런 경계에서 발달되는 지형이다 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알파벳 미랑 닮았다고 해서 V자 모양의 골짜기, V자 열곡 이렇게도 불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해령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해령은 일단 바다의 산맥입니다.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뜨거운 맨틀이 위로 올라오는 공간이 존재해요. 우리 지구에서. 그러면 이렇게 올라오는 공간이 존재하면 여기가 엄청 뜨겁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지각이 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일 겁니다. 왜? 맨틀의 상승 부이기 때문이에요. 자, 바다 지형 중에 맨틀의 상승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맨틀이 위로 쭉 올라오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은 이렇게 지형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선 높은 마치 산처럼 이어져 있다라고 해서 해저 산맥, 이것을 바로 해령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 해령은 다른 주변 지형보다 조금 높이 올라와 있지만 여기서 올라온 맨틀은 또다시 어떻게 될까요? 옆으로 맨틀이 이동할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열곡대에서 설명해 주셨던 옆으로 벌어지는 힘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옆으로 벌어지는 힘이 발생하면서 여기는 바로 V자 열곡도 동시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주변 지형보다 높아져 있는 곳을 해령이라고 하고요. 물론 바다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해령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해령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열곡이 발달한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해구는 무엇입니까? 자, 해구라고 하는 것은 판과 판이 서로 상대적으로 가까워지는 경계예요. 자, 해구는 깊은 골짜기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선생님, 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하나의 판이 밀도가 커서 무거워져서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들어가면서 자기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얘도 일부분을 같이 끌고 들어가요. 그럼 보세요.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서 선생님 이 손을 보도록 합시다. 끌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주 깊은 골짜기가 생기죠. 아주 깊은 골짜기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그곳을 해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해구는 이런 식으로 맨틀의 상승부가 아니라 맨틀의 무슨 부겠습니까? 맨틀의 하강부에서 잘 발달하는 아주 깊은 골짜기다 라고 이야기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호상열도는요. 호상열도 역시도 이 호상열도는 바로 해구에서 발달을 합니다. 자, 해구가 존재해야만 호상열도가 발달할 수 있어요. 우선 해구가 존재하고요. 호상열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호자가 띠의 형태예요. 우리가 호의 길이 할 때 이렇게 둥구스름한 걸 호라고 하죠. 그 호의 형태로 줄지어 서 있는 섬이다라고 해서 호상열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호상열도는 왜 생기냐면 우리가 해구가 발달되는 곳은 우리가 지금은 배우지는 않겠지만 마그마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즉 마그마가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어떤 판이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판이 들어가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이 마그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화산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구가 발달되는 그 지형 부근은 이렇게 해구와 나란하게 줄지어져 있는 섬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선생님이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이 존재하고요. 또 이렇게 판이 존재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판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주 여기에 깊은 골짜기가 형성이 되겠죠. 골짜기. 여기가 바로 깊은 골짜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해구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러면 위로 쭉쭉쭉 들어가면서 여기 마그마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뿡, 여기서 뿡, 여기서 뿡 하면 이렇게 섬들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이 바다 아래쪽에서 찰랑찰랑한 섬들이 솟아오르고 솟아오르고 또 만들어지고 또 분출하고 하면서 뽕 솟아오르겠죠. 어때요? 참 쉽죠? 이런 형태가 바로 해구와 거의 나란하게 발달되어서 줄지어져 있는 섬이다 라고 해서 호상열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습곡 산맥은요, 일단 지질 구조 중에 습곡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습곡은 구불한 겁니다. 이렇게 지층이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힘을 받아가지고 구불구불해졌다 이겁니다. 힘을 양쪽에서 받는 거예요. 양쪽에서 받는 힘을 바로 우리는 횡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자, 이러한 힘을 받아서 꽝 하고 받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에서 발달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구불구불해지는 이 습곡 산맥은 반드시 두꺼운 대륙판이 존재해야만 습곡 산맥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어떤 거? 대륙판이 존재해야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여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았고요. 자, 그러면 판구조론을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지구가 이 겉면 있죠. 지구의 가장 겉면이 아주 딱딱하게 이루어져 있는 구간이 있더라. 그것이 지각인 줄 알았는데 지각뿐만 아니라 아주 아래쪽에 멘틀의 다 차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멘틀의 아주 윗부분에 지각에 바로 맞닿아 있는 그 부분 역시도 딱딱하더라. 그 부분은 거의 유동성이 잘 없더라. 그럼 이거는 지각과 이 딱딱한 멘틀을 무언가로 불러줘야 되는데 이것이 아래쪽에 있는 멘틀에 의해서 둥둥둥 떠다니더라. 그러면 이거 다르게 불러주자 라고 해서 바로 우리는 암석권 또는 판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정의했듯이 지각과 멘틀의 최상부, 즉 멘틀 중에서도 상부 멘틀이 있는데 그 상부 멘틀 중에서도 가장 위쪽에 있는 최상부를 포함하는 약 평균적으로 100kg 정도의 두께를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판은 두 종류가 있어요.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륙판과 해양판의 특징을 우리가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륙판은요, 대륙지각과 상부 멘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추가해 주셔야 돼요. 대륙판은 대륙지각뿐만 아니라 해양지각의 일부도 포함하고 있다입니다. 즉, 대륙판은 대륙지각도 포함하고 해양지각도 포함하고 그리고 상부 멘틀까지 포함을 합니다. 해안판은요, 거의 해양지각으로만 순수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존재하는 해양판이 몇 개가 없어요. 그래서 해양판의 종류만 여러분들이 한 3가지 정도만 외워두시면 나머지는 대륙판이다 라고 생각해 두셔도 됩니다. 자, 평균 밀도는요, 대륙판이 작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화강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밀도가 작기 때문에 이 밀도를 또 보상해 주려고 두께는 두꺼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누르는 힘은 어디서든지 같아야 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으면 또 하나 질량이 커야 누르는 힘이 강하겠죠. 그래서 질량이 커야 되기 때문에 부피가 조금 두껍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예들은 바로 유라시아판, 북아메리카판, 아프리카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안파는 상대적으로 비교해 주시면 되겠죠. 반대로 생각해 두시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나머지 한 가지는 반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지구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딱딱한 지각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딱딱한 지각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선생님 여기 멘틀 아닙니까? 맞아요. 여기 멘틀이고요. 그리고 외핵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내핵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멘틀 중에서도 어떤 멘틀이 존재하더라? 아주 딱딱한 멘틀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지각과 딱딱한 멘틀을 포함해서 우리가 판이라고 불러주고요. 이것을 바로 암석권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신기하게 딱딱한 멘틀 구간을 벗어나면 가장 멘틀 중에서 말랑말랑한 구간이 딱 나와요. 보통 한 400에서 700km 사이라고 하는데 이 하한선이 400에서 700km 정도 사이래요. 여기는 정말로 마시멜로처럼 말랑말랑한 멘틀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따로 연약권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멘틀 대류는 바로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판을 움직이게끔 하는 아주 커다란 멘틀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멘틀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연약권이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연약권이 왜 말랑말랑한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까지는 선생님이 또 원하는 학생들이 있을까봐 자세히 적어둔 거고요. 여기를 한번 살펴보시면 바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여러분들 그래프를 볼 때는 X축, Y축을 먼저 보고 시작해야 돼요. 자, X축은 온도고요. Y축은 바로 깊이입니다. 자, 온도와 깊이가 있는데요. 이 온도와 깊이에서 여기 있는 검은색 선은 바로 온도 분포입니다. 즉, 내가 지하로 뚫었어요. 지하로 뚫었어. 뚫고 지나가면서 온도를 깊이에 따라서 재는 거랍니다. 죄송합니다. 잰 거예요. 그런데 이 빨간색 선은 무엇이냐? 이 빨간색 선은 이 깊이에서 이 물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압력을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바로 얘가 용융점이에요. 그러면 그 구간의 온도가 용융점을 넘어가야 무엇이 됩니까? 그렇죠. 액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 구간은 그 환경의 온도가 용융곡선의 온도를 용융점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딱딱한 고체로 존재하고요. 여기도 지금 보시니까 고체로 존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가 액체는 아닌데 그렇다고 고체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좀 애매모호하죠. 고체긴 고체인데 용융점과 아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상태가 어떨까요? 말랑말랑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바로 연약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여기가 멘틀 대류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되셨죠? 이것을 보시면 한 100에서부터 시작해서 한 400km까지가 가장 말랑말랑한 구간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판 이동의 원동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판 이동의 원동력은 여러분들 지금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통합과학에서는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바로 멘틀 대류입니다. 즉, 멘틀 대류가 일어나면서 멘틀 대류는 그러면 왜 일어나느냐? 자, 아래쪽은 뜨겁고요. 위쪽은 차가워요. 그러니까 멘틀 대류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홈즈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멘틀 대류설을 주장했던 분이 홈즈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방사성 동위 원소가 있는데
그 방사성 동위원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이 있고 적게 포함되어 있는 곳이 있다. 그래서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은 열을 많이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뜨겁고 적게 포함된 곳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가울 것이다. 그래서 멘틀이 하강하고 멘틀이 상승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즉 이러한 여러 가지 열에 의해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고 있다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만 좀 언급하고 스킵하도록 할게요. 자, 해령에서 미는 힘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일단 해령이 이렇게 생겼어요. 맞죠? 그러면 이 아래쪽도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위쪽에 있는 판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경사가 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슬라이딩 하는 거예요. 미끄럼틀을 타고. 자, 해령에서 미는 힘은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에서 멘틀의 상승부죠. 멘틀의 상승부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멘틀이 상승을 함에 따라서 마그마가 그렇게 잘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 그러면 새로운 마그마가 뽕 하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차가운 바다거든. 그죠? 그러면 마그마 물질이 올라오면서 굳겠죠. 굳으면 새로운 지각이 됩니다. 새로운 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로운 판은 또 삐집고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딱 붙어 있는데 누군가가 삐집고 막 올라와. 그럼 우리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서로 조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령에서 미는 힘이다. 슬랩 푸시, 슬랩을 보통 판이라고 이야기해요. 플레이트, 슬랩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해령에서 미끄러지는 힘이고요. 자, 섭입대에서 판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 섭입대에서 판이 잡아당기는 힘은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해령에서 만들어진 판이 점점 멘틀의 상승부가 있으면 반드시 멘틀의 하강부가 존재해요. 자, 이렇게 멘틀의 하강부가 존재하면서 섭입되어져서 들어갑니다. 섭입되어져서 들어가면 꽉 낀 상태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물 분자들이 지각에서, 즉 해양판에서 물 분자들이 뿜뿜뿜 뿜어져서 바깥쪽으로 막 탈출해 가요. 그러면 원래 물 분자가 있었던 공간이 압축이 되고 밀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판이 되는 겁니다. 자, 밀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쑥 밑으로 끌어당겨져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 판을 해구에서 밀도가 높아진 판이 밀도가 낮은 판을 어떻게 한다? 그냥 끌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가벼운 판이야. 여기는 무거운 판이야. 똑같은 판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를 끌어버린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자, 판의 분포와 이동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꼭 외우지는 마시고 계속 볼 겁니다. 계속 볼 거예요.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바로 크고 작은 판 한 10개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판의 경계가 크게 종류가 3가지로 나뉘어지더라. 두 번째 강의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3개의 경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경계가 바로 발산형 경계, 서로 멀어지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형 경계, 서로 부딪히는 경계가 존재하고 서로 가까워지는 경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멀어지지도 않고 가까워지지도 않는 서로 스쳐 지나가는 경계도 있습니다. 이렇게 발산형 경계와 그리고 수렴형 경계와 그리고 보존형 경계,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다음 시간에 조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눈에 익히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유라시아판입니다. 우리나라가 속해 있는 여기가 유라시아판이에요. 이게 바로 대륙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태평양판입니다. 태평양판이에요. 그리고 여기 필리핀판이 있죠. 대표적인 해양판이 여기 3개가 있습니다. 태평양 쪽에. 바로 필리핀판, 태평양판, 나스카판이라고 이렇게 해양판이 한 3개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는 작은 해양판들도 있지만 큰 판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 두십시오. 됐죠? 자, 그리고요. 여기는 캐나다와 미국을 포함하고 있는 북아메리카판이 있고요. 이쪽에는 남아메리카판이 있어요. 그리고 히말라야 산맥을 만드는 여기 인도 오스트레일리아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프리카판이에요.
아프리카 판이고요. 그리고 여기 아라비아 판입니다. 이렇게 존재합니다. 크고 작은 판들이. 이거는 지금 외우지 말고 계속해서 보면 볼수록 암기가 될 겁니다. 자,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